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거장과 국내외 배우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공식 이벤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올여름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와 문제점은 없었는지 짚어봅니다. 부산 남구의 반세기 동안 변화와 발전을 조망하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일상 속 풍경을 공유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산시와 구군이 전월세 담합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0회를 맞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과 함께하는 올해 공식 이벤트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적인 거장과 국내외 배우들이 직접 관객과 만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영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인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올해 새롭게 마련된 특별기획 까르트 블랑슈, 봉준호 감독과 강동원 등 각계 명사들이 직접 고른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관객과 대화를 나눕니다. 관객들은 영화와 영화인 그리고 명사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GV를 확장한 스페셜 토크도 이어집니다. 정지영, 마이클만, 이창동 감독 등 국내외 거장들이 창작 과정을 들려줍니다. 또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액터스 하우스에서는 이병헌과 손예진, 김유정, 그리고 일본 배우 니노미야 카즈나리가 관객 앞에 섭니다. 연기에 대한 철학과 경험을 풀어냅니다. 아주담담에서는 신 스틸러 배우들과 만남, 신인 여성 감독들의 제작 노트가 공개됩니다. 거장들의 강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마이클만, 줄리엣 비노시 등 세계적인 거장들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그리고 시네 클래스가 마련돼 영화제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자리로 한층 다채로워진 부산국제영화제. 세계 영화 팬들의 축제의 장으로 가을의 부산을 뜨겁게 달굴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여름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2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는 기록인데요. 이렇게 많은 피서객이 몰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김석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올여름 다대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58만여 명, 지난해보다 143만 명이 더 찾았습니다. 이처럼 피서객이 많이 몰린 이유는 각종 행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7월 부산 국제어린이 청소년 영화제를 시작으로 해변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8월은 거의 매주 축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부산 바다축제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그리고 국제해양 레저 위크가 연이어 개최됐습니다. 올여름 30년 만에 재개장한 이곳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은 52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상권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비교했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우리 여기 주민들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건 사실 이게 현실적입니다. 서쪽은 공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밤에 볼 수 있는 전등도 여러 가지 축제도 많고 한데 이쪽은 아예 너무 허허벌판처럼 비교가 너무 되니까. 허술한 안전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해변도로에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어린이가 7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2일 밤엔 동측 해수욕장에서 첫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하구는 시설 안전관리 요원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 해수욕장 중간 정도 지점에 수관이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백사장이 양쪽으로 좀 단절되는
제일 좀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올해. 군은 예비비 3억 원을 확보하고 국 시비를 지원받아 내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우수관을 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부산의 해수욕장 중 방문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다대포 해수욕장. 한철 해수욕장이 아닌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변모하기 위한 해법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남구의 반세기 동안 변화와 발전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일상 속 풍경을 공유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낡은 사진 속 인물과 풍경이 AI로 복원돼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어우러진 색다른 체험을 제공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1975년 10월 1일 개청한 부산 남구는 부산시 대연 출장소에서 출발했습니다. 1977년에는 신청사를 건립해 남천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현재 수영구청은 남구와 수영구가 분구되기 전까지 남구청으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두 번의 이사를 거쳐 2007년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아이고 감개무량하지요. 처음에는 대연 출장소 지금 그 복지관 자리, 지금 현 노인 복지관 자리 거기 임시로 있다가 또 그 수영구청 부지에는 아주 현대식 그 당시에는 뭐 외국 원수가 사는 정도로 화려하다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부산 박물관에 있던 거북선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눈에 띕니다. 1회와 2회 5, 6도 문화예술제에는 여수시에서 대여한 거북선이 퍼레이드에 등장했습니다. 1980년 부산포 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이 부산 시민의 날로 지정되면서 90년대까지 10월 첫째 주 내내 부산 곳곳에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시민의 날이 이제 그 부산포 축제인데 그때 이제 이수신 장군 부산포 축제를 기념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10월 24일 날 한 게 아니고 10월 5일 날 축제를 했어요. 이 밑에는 화물차예요, 화물차. 그래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끌고 가고 오는 사람이 고생이 많이 했지요. 영도에서 배 타고 시집 오던 날 풍경부터 20원의 요금을 받는 우암동의 공동 화장실까지 낡은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이 AI를 통해 움직이는 사진으로 되살아납니다. 지금 이 용호동 주변에 갯벌 이런 게 지금 매립돼서 그렇지 그전 모습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어른이 돼서 그 장소에서 보니까 장소의 변화는 별로 많이 없어 보이는데 사람은 저렇게 세월이 흘렀구나. 남구와 당신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오는 10월 19일까지 평화공원 광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산시와 구군이 전월세 담합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동구와 부산 진구, 남구 등 1,741곳 중개업소의 담합과 허위 물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와 행정 처분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보고회를 3일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 가졌습니다. 시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기관,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동부산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공업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시는 시설을 물순환 이용과 물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가 지난달 말까지 운영한 물놀이장 8곳을 약 7만 5천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는 올해 만덕동 하얀마음공원과 화명동 와석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등 모두 8곳 도심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북구는 매주 저류조 청소와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고 수상안전 전문 인력 20명을 배치해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클래식 부산이 오르간 특별 무대를 9일과 10일 이틀 동안 마련합니다. 9일에는 오르간을 처음 접하는 관객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오르가니스트 박준호가 연주와 해설을 맡는 입문형 해설 콘서트를 엽니다.
10일에는 21세기 최고의 오르가니스트라는 찬사를 받아온 세계적 거장 올리비에 라트리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2025 글로벌 헬스케어 위크가 4일부터 6일까지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복지 재활, 항노화, 화장품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 체험 행사로 진행되며 수출 상담회와 채용 박람회도 함께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부산의 한 사학재단의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의 극단적 선택 이후 부산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술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사학재단의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에 잇따른 극단적 선택. 부산시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주도한 입시 카르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 적발은 물론 해당 강사들은 학교장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특정 학원 소속 강사였던 점 등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 결탁해 무용 입시 비리까지 이어졌습니다. 학원에 가면 여러 학년의 아이들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선후배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학원을 함부로 옮기면 찍힌다 그런 말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레슨을 받은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라는 거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첫 시험 칠 때 너무 기대 안 했으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원은 학원도 작고 학교 레슨 받는 아이도 몇 명이어서 내가 많이 잘해야 몇 등일 것 같아. 사태가 확산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더 이상 학원과 교장의 이권 구조 속에 학생들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드러난 분열 예술고등학교의 각종 비리와 현안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압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히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높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결국 지금은 구조상 교육청이 책임 있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산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단체들은 학교와 학원 간의 조직적 유착은 명백한 범죄라며 관련자 법적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교사가 결탁한 입시 구조, 학교 내부 권력 다툼,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제도적 허점까지 학생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했던 과도한 학원비 등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예술 교육에 관해서 교육청만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 그리고 예술인, 그리고 학교 측이 다 같이 모여서 문예술 정책과 교육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그 민주적이고 이렇게 여러 그 구성원들이 다 이렇게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는 그런 문예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부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 등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시민단체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혜 모으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환각 성분이 든 감기약을 해외 직구로 들여와 복용하고 유통한 대학생 등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엔 10대 고등학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복용 방법을 공유하는가 하면 환각 파티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세관 수사팀이 마약성 의약품을 밀수입한 현장을 압수수색합니다. 이거 왜 시키게 된 거예요? 인터넷에서 유명해가지고. 어떤 걸 유명해요? 환각 보인다고 유명해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복용하고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감기약 5천여 정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소량으로 여러 차례 나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한 부분이 있고
그 정보에 보면은 뭐 마약 밀반입 수법이라든지 복용 수법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출입하던 또 다른 사람이 또 관계약을 밀반입하고. 이들은 중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회원들을 관리하고 외부에서 환각 파티까지 벌였습니다. 환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코로 흡입하거나 술과 함께 먹기도 했고 한 번에 100정까지도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엔 중학교 때부터 마약성 의약품을 접해 밀반입까지 하다 적발된 여고생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용한 감기약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인 복용할 수 없는 코데인 등이 들어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데인에 이제 제일 과량으로 썼을 때 문제는 호흡 중추를 억제하는 겁니다. 호흡을 갖다 억제시켜요. 숨을 폐 호흡이 안 되는데 호흡 중추를 억제해가지고 그러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 마약 코데인이 생각이라든가 정신 상태를 갖다가 좀 처음에 각성은 시키다가 나중에 혼돈을 일으켜요. 피의자들은 세관의 조사를 받은 후에도 비공개 채팅방을 옮기거나 밀반입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수사팀은 이들로부터 불법 밀반입한 감기약 2,000여 정을 압수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위클리 시작합니다. 어떤 축제든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순간이 있죠. 전국체전 역시 그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체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여정,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그 서막을 여는 상징적 행사, 바로 성화봉송입니다. 부산 전역 151개 구간을 달리며 1,200명의 시민주자가 참여하는데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고 사회 공헌자와 숨은 시민 영웅, 그리고 지역의 청소년 선수들까지 다양한 사연을 가진 주자들이 동행합니다. 감천 문화마을, 해운대, 해동용공사 같은 명소는 물론 짚라인, 유람선, 패들보트 같은 이색 봉송도 준비돼 바다와 산, 도심을 아우르는 부산만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화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전역을 순회하고 17일 전국체전, 31일 장애인체전 개막식에서 힘차게 점화됩니다. 전국체전의 시작을 알릴 성화, 그 불꽃을 이어달릴 주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봉송으로 체전의 열기를 전국에 전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체전의 흥과 에너지를 책임져온 에어로빅 힙합 선수들과 함께 미리 그 열기를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늘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에어로빅 힙합 참가 선수들인데요. 에어로빅 힙합은 체력과 리듬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종목으로 몸을 풀고 근육을 늘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이 순간이야말로 경기력의 기본이자 부상 없는 도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시작! 팔 뒤로 더 잡아 당기고 늘려주고 가슴 들고 허리 더 눌러주고. 저희 에어로빅 힙합은 에어로빅과 힙합의 종목에 6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개인, 3인조, 그다음에 스텝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힙합, 여자 개인, 남자 개인 3인조 종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요. 선수들 다치지 않게 일단 유연성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루틴을 보완하고 또 음악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금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힘과 아름다움의 조화, 정확한 동작과 완벽한 호흡이 승부를 좌우합니다. 전국체전에서 펼쳐질 최고의 무대는 반복적인 연습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힙합 역시 파워풀한 동작과 절도 있는 합, 그리고 개성 넘치는 표현까지. 자유로움과 강렬한 에너지가 더해지면 무대는 곧 열정의 공간이 되는데요. 단순한 춤을 넘어 팀워크와 끈기로 완성되는 에어로빅 힙합. 부산 선수들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체육회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다 국가대표로 구성돼 있고 항상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고 부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값진 결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목표는 당연히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올해 부산에서 또 개최되는 만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멋있고 신기한 기술들이 많아서 그런 기술들을 할 때마다 오는 성취감이 동기부여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노련미 있게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광역시 에어로빅 힙합팀 화이팅! 전국체전의 무대는 단순히 기록을 겨루는 곳이 아니라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각 종목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숨은 종목들의 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감동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함께해 주세요. (30도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관객과 영화인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소중한 이야기가 오가고 특별한 만남이 이어질 이번 축제에서 우리 모두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따뜻한 순간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